한 주간 회자된 화제 말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MC 장원 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이 무더위에 무사하십니까? 네, 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것 같네요. 너무 덥습니다. 네, 우리 네. 정상 기자 어때요? 저는 못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네. 네, 정상근 더위 기자도, 어떻게 이길 수가 없네요. 네, 정상근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이게 체구가 체구가. 상당히 좀 큰 체구다 보니까 좀 되죠. 네. 이런 분들일수록 또 이런 사람일수록 더위가 더 좀 힘들게 네. 다가오거든요. 몸 자체가 발열체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저희 나오고 가까이 있는데. 있는 분들도 힘들어하십니다. 네, 저는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네.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살살 할게요. 네. 네. 첫 번째 말 준비했습니다. 닭갈비 춘천 가시면 맛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말인데요. 준비된 음성 들어보시죠.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송영길 대표는 계륵이 될 것 같다고 전망하던데. 그 송 대표님 바람이죠.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송 대표님 바람이죠. 바람입니까? 네. 전망이 아니라? 그럼 만약에 국민의힘이 입당한다면 계륵은 아닐 거다. 그렇죠. 당날개가 됩니까? 계륵이 이제 닭갈비인데, 네. 예, 꼭 그 삼국지 고사의 닭갈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춘천 가시면 맛있습니다, 닭갈비. 예. 네, 송영길 대표가 계륵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어저께인가요? MBC 네. 라디오 나왔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상근 기자. 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전에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이 닭갈비 발언 외에도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추이가 위험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또 최근 당 밖에 있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 이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 때문이었는데 이 최근의 행보는 뭐 중도층의 이탈을 부르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안철수 대표가 과거 정치에 미숙했을 때 했던 판단과 비슷한 판단을 한다라거나 여의도 정치에 숙달되지 않은 분들은 여의도 아닌 곳에 캠프를 차리는데 그럴 때는 대부분 성과가 안 좋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네, 이 진행자가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이제 계륵에 비유한 것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꺼내자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춘천 닭갈비 얘기를 꺼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기승전 입당하시라 뭐 이런 거네요. 네, 뭐 그런 네. 셈이죠. 네. 지금 춘천 닭갈비처럼 뭐 맛있게 되는 겁니까? 이 계륵이 아니라 이게 계륵이란 표현과 네. 춘천 닭갈비란 표현은 이 뉘앙스가 매우 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음식의 진심인 저로서는 좀 맞지 않는 비유다. 기분 사실 나쁘다. 춘천 닭갈비의 그 닭갈비에는 닭갈비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네. 그 부위가 이제 계륵은 이제 부위 닭갈비를 얘기하는 거고 사실 춘천에서 판매하는 춘천 닭갈비에는 네. 그 닭 불고기거든요. 닭 불고기. 네, 닭의 그 다른 모든 부위, 살이 많은 부위를 다 이용해서 만드는 불고기인데 이제 네. 말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제 편의상 이제 닭갈비를 변해진 건데 네. 계륵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 요리에. 네. 근데 이제 말이 비슷하니까 이제 비유를 쓰신 것 같은데 네. 맛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맛있어진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재밌긴 합니다. 사실 이게 먹는 행위에 쓰는 말인데, 네네. 네, 이 맛있어질 것이다. 맛있어질 것이다. 예. 뭔가 지금 비유가. 네. 근데 이게 저는 그 뭐죠? 이 계륵이라는 게 이제 삼국지에서는 좀 뼈가 많아가지고 먹을 게 없다. 먹자니 좀 귀찮고 또 안 버리자니 버리자니. 아깝고 네. 그런 얘기인데 이 춘천 닭갈비는 이제 뼈를 이제 다 발라낸 그런 순살이잖아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뼈도 못 준다는 얘기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군요. 네. 뼈도 못 그런 준다.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맛있게 독식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꾸 전달이 돼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좀 뜨끔하지 않았을까. 역시 네. 이 맛 표현이나 먹는 얘기는 정상근 기자가 해야 맛이 사네요. 뭔가 네. 조금 더 와닿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아무리 하는 것보다. 이 얘기를 하니까 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닭갈비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저는. 네, 이렇게 비유하는 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썩 달갑진 않았어요. 어쨌든 이 오늘 닭갈비 발언 말고도 또 뭐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이 대표가 택시 운전을 하겠다 이런 네. 말도 했던데 어떻게 나온 말인가요? 이 얘기는 지난 20일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SNS에 썼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네. 그 이번 여름휴가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름휴가에는 그 개인 택시 양수 양도 교육을 받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교육을 받고 이제 저녁 시간에는 이 경북 지역에서 이제 양수 양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당원들을 좀 찾아뵙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또 이제 송영길 대표와의 토론에서도 이 송영길 대표가
이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영업을 안 하면 교통 수송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주말마다 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2019년 이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에 이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한 이 택시업계 반발이 나오니까 네. 직접 2달여 동안 택시 운전을 한 바 있는데 그랬었죠. 굉장히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일주일에 6일 하루 12시간씩 네. 2달을 제대로 열심히 했죠. 네, 네네.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법인 택시가 아니라 이제 개인 택시를 하겠다. 개인 택시.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한 이유, 송영길 대표가 한 이유가 개인 택시는 면허수가 제한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이제 그 취득을 해서 이용을 안 하고 있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걸로 이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 못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네네.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당대표 그러니까 투잡을 뛰겠다는 건데, 충분히 취지나 이런 의미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아니 것인가. 과거에도 2달 동안 그것도 일반 택시 기사분들이 일하시는 것만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네네. 진정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겠죠. 뭐 진정성 네네. 있다고 그래서 꼭 효율성도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네네. 당 대표로서 해야 될 업무가 또 있고 네. 지금 대선이라는 또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하실 일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효율성보다는 좀 더 이제 이 젊은 정치인으로서 보여지는 것에 더 조금 신경을 쓰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네네. 이 당에서 제공하는 관용 차량도 이용 안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잖아요. 뭐 전철도 이용하고 있고 지금도. 네네네네. 네. 저는 이제 그 관용차라는 어감이 주는 약간 거부감이 있을까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면 사실 제공이 된다 그러면 타는 게 더 일하고 전화 받기고 하기에는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전 당시에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 이야기 나왔을 때. 효율적이긴 하죠, 사실은.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시선이나 이런 것을 좀 네. 너무 많이 의식한 것은 아닌가 네, 생각이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드네요. 보통 당대표 되면 너무 바빠서 주말에 시간이 납니까? 글쎄요, 당대표는 안 당대표 해봐가지고. 안 해봐서 모르시죠? 어디든 대표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뭐 그런 거 뭐 전혀 없습니다. 네. 시간이 네. 남는지 안 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보통 이 당 대표들의 일정은 거의 뭐 주말에 또 늘 있죠. 근데 네. 사실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 대표들이나 뭐 이런저런 좀 일정들이 많이 줄긴 했어요. 정치인들이. 하죠. 네. 코로나 뭐 아무래도 때문에. 지역구에 내려가서 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좀 제한이 돼 있고, 네. 또 이제 국회에서 또 사람을 만날 수도 이렇게 없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일정이 지금 상태로는 좀 줄어들긴 한 상태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좀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언제가 될지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 국민의힘 당내 경선 버스도 운전하셔야 되는데 택시도 하시려고 그러고 택시도 하고 버스도 운전하시고 네. 예, 운전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그건 같아요. 또, 예. 버스는 또 다른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볼게요. 돈 내고 빌려 써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대변인 말이라고 하는데요. MC 장원 씨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이었습니다. 20일 일본 언론이 밝힌 이 다카야 마사노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대변인의 말인데요. 네. 앞서 러시아 선수단 측이 이 선수촌 방에 TV 냉장고가 없다. 이 4-5명이 생활하는 객실에 화장실은 단 한 개뿐이라고 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네. 자, 그러자 이 마사노리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냉장고 TV는 유상 대여 품목이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빌려주는 품목이란 얘기죠. 네, 선수단의 요청이 있어야 제공을 하는데 러시아 네. 측에서 사전에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지급이 안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자, 그러자 이 지난 20일 하시모토 조직위원장이 해당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처음 듣는다 자신은 이런 이야기를 신속히 대응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틀 만에 또 이렇게 이 입장을 바꿔서 논란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속히 대응하는 게 돈 받고 빌려주겠다 이겁니까? 지금 네. 이틀 사이에 말이 그렇게 되는 건데. 네네네. 이- 처음에 네. 그러니까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 제공을 하겠다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들리잖아요. 됐었는데, 네네. 예. 근데 이틀 만에 돈 받고 빌려주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너무 이상한데요. 이 냉장고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그 우리나라에 좀 저렴한 숙소를 가도 TV랑 냉장고 그거는 네. 기본 네, 있기 옵션으로 마련인데. 있잖아요. 네. 네, 특히나 이제 뭐 덥잖아요. 또 여름이라 네. 덥고 또 뭐 그 도쿄에서도 확진자가 많아가지고 아마 네. 사와가지고 좀 숙소 내에서 이제 그렇죠. 물도 마시고 좀 그래야 될 그렇죠. 텐데. 네. 근데 냉장고를 유상으로 준다는 말은 뭐 전 세계 어디 가든 뭐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네. 특히나 이제 그 러시아에서 좀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네. 이 러시아 이제 펜신 대표팀의 감독이 이 선수촌은 진짜 중세 시대 같다라는 그런 그렇게까지 표현을 쓰기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잘 먹어야 이 선수들의 경기력도 올라가는 건데
잘 먹고 잘 예, 쉬어야죠. 근데 네. 이제 밖에서 지급되는 음식도 먹겠지만 식당에서 그 외에 또 선수들은 뭐 섭취하는 음식들이 꽤 있을 텐데 날씨가 더우면 또 이 부패할 우려도 있는데 냉장고가 없으면 네, 따로 그러니까요. 보관할 장소가 없잖아요. 여름인데. 네, 그러니까 이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중국으로 한 일주일 정도 촬영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네. 중국 호텔에 그 냉장고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진짜예요? 네. 자물쇠? 호텔에 가서 저 자물쇠가 왜 저기 금고가 그래서 저는 금고가 냉장고 모양으로 디자인이 돼 있는 건가? 자물쇠가 왜 냉장고에 채워져 있지 그랬더니 네. 추가 비용을 내야 그 자물쇠 풀어주겠대요. 자물쇠를 풀어준다 그러더라고요. 꽤 와. 좋은 호텔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촬영차 간 거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최측이 따로 있어서 제 개인 비용을 내서 이제 나중에 그걸 풀긴 했는데 네. 욕조에다 이제 물 받아 놓고 이제 물이나 이런 것들 넣고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여름이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일반 뭐 촬영하러 간 거긴 했지만 뭐 운동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힘들었는데 운동 선수들은 섭취해야 될 음식들의 양이 상당할 텐데 물도 그렇죠. 그렇고 좀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냉장고에 자물쇠까지 상상도 못했는데 참 대단합니다. 이 네. 중국 얘기였고요. 잠시. 그나저나 지금 전반적으로 뭐 냉장고 TV 유상되어도 황당하지만 전반적으로 숙소가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 이 침대가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골판지로 침대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좀 골판지로 그럴듯하게 좀 침대를 꾸며놓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사진을 보니까 진짜 골판지. 진짜 골판지. 네, 종이 위에다가 네. 이 매트리스를 매트리스 스티로폼 올렸더라고요. 같은 걸로 네. 만들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선수들이 처음에 불만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뭐 선수들이 보고 굉장히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선수들은 여기서 뭔가 뭐 마시다가 뭐 이게 젖으면은 이 침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기도 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선수가 이제 그 매트리스를 살짝 들어보는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네. 매트리스를 드니까 매트리스가 뭐 이제 요새 뭐 메모리 폼이나 뭐 네. 스프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스펀지 같은 네. 아, 그래요? 스티로폼 같은 그런 좀 재질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것도 굉장히 좀 불만이 높고 그러니까 저가의 제품으로 좀 추정이 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네. 또 이제 키가 큰 선수들은 이 선수촌의 이 화장실에서 좀 고개를 숙여야 될 정도로 그렇죠. 이 천고가 좀 낮았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 큰 선수들은 2m 넘는 선수들도 있을 텐데 외국에 특히 네, 천장 낮으면은 와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겠어요 일상에서. 그러니까 네. 씻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또 잘 때는 편히 자야 되는데 잘 때도 또 불안함을 느껴야 되고 이 조종 대표팀 뉴질랜드의 조종 대표팀 선수가 처음 이 불만을 제기한 건데 SNS를 네. 통해서 네. 이 조종 선수분들이 체격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몸 전체적으로 다 근육질이고 네, 네, 그래서 일반인보다 훨씬 더 이제 체구도 크시고 무게가 많이 나갈 텐데 자다가 무너질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네,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 아닐까. 이 여러 싶네요. 가지 방면에서 참으로 불편한 것만 네네. 요소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와중에 네. 더 놀라운 거는 자국 선수들 그러니까 네. 일본 선수들은 뭐 다른 데서 자고 있습니까? 네. 어떤가요? 네, 어이없게도 계속 어이없네요. 네, 일본 선수들은 또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탁구와 유도, 레슬링 등 이 메달 유망 종목 선수들은 그러니까 또 일본 선수들이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메달권이 좀 예상되는 이거 너무 대놓고 종목의 차별한. 선수들은 선수촌이 아닌 외부 숙박 시설, 네. 주로 호텔을 이용해서 특혜 논란을 또 빚었습니다. 네네. 일본은 이 경기나 훈련할 때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라고 해명은 했으나 선수들의 이 컨디션 조절을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당연히 좀 제기가 되고 있죠. 네, 저도 사진 봤는데 굉장히 네. 좋은 호텔이더군요. 네, 맞습니다. 아버님이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빠 아니고요. 네. 저도 아이디를 어머로 바꿨어요. 아버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탁구도 중국 선수가 연습을 하다가 이상해서 봤더니 탁구대도 규격이 틀렸다네요.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어요. 규격까지 틀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매일마다 불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로 넘어가 보죠. 반사라네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말인데요. 왠지 이분이 쓰실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정상근 기자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이 정진석 의원하고 홍준표 의원이 설전을 벌이던 와중에 나왔던 말인데
이 두 분이 지금 국민의힘 최다선 그러니까 5선 의원들입니다. 그렇죠. 네, SNS에서 설전을 벌였는데 이 5선쯤 되니까 이제 그 칼과 칼이 오가면 뭔가 품격이 느껴질 것 같은 네. 네, 느낌이 나는데 그게 아니었던 그게 거죠. 아니어서. 네. 홍준표 의원이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을 했는데 이를 두고 정진석 의원이 그 홍준표 의원을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뭐 외부 인사를 지지하거나 뭐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건 좋은데 이 내부 인사를 조롱까지 하면서 감싸냐 이렇게 정진석 의원을 비판을 했는데요. 반격을 했군요. 네. 그때 이제 이후에 정진석 의원이 이 페이스북에 보면은 뭐 일반적인 글 말고 그 큰 네네. 배경에 글자 크게 박혀 있는 네네. 글 있잖아요. 네네. 그 두 글자를 반사 이렇게 네. 써서 핑크색 배경에 이제 네. 흰색 글씨로 반사라고 가운데 게다가 큼지막하게. 핑크색이었어요. 네. 흰색 배경 눈에 확 띄는 그런 배색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네. 보도가 되니까 이 정진석 의원이 글을 삭제를 했고요. 네. 지금은 뭐 확실하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 반사 이런 건 이제 막 그 약간 언장하다가 이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좀 초등학생들이 쓰는 네. 말 정도? 물론 이제 어른들도 쓰지만 네. 그런 말 아니었습니까? 근데 두 자. 분들 연배가 지금 보면은 네. 음.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묻어가죠. 뭐 이렇게 자세히 하려고 하십니까? 예. 네. 저도 초등학교 때도 썼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이게 썼죠. 이 유행어가 굉장히 스테디셀러입니다. 요즘 네. 초등학생들도 이 반사라는 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조금 네.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반사를 이길 수 있는 또 반사가 있어요. 맞죠. 무지개 반사라고 해가지고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 블랙홀 반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우리- 이제 네. 이걸 정치인들의 입은 아니지만 SNS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이 말을 쓰는 걸 보게 되니까 좀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이게 그 잠시 여기서 지금 제가 초등학생이 쓰던 말이라고 했는데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MC 양원 저도- 씨도 저도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네. 안타깝게도 저도 초등학교 출신은 국민학교. 여기는 없으시군요. 네네. 네, 아, 그렇군요. 졸업도 국민학교 상태로 졸업하셨습니까? 네네 국민학교로 아. 졸업했습니다. 아, 그게 바뀔 수도 있군요, 중간에. 중간에 바뀌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가다 보니까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였다. 네. 그렇군요. 6년 동안 그쵸 바뀔 수 있죠. 음. 근데 참고로 홍준표 의원은요. 1954년생이시고 정진석 의원님은 1960년생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반사라고 응수했다가 핑크빛으로 반사했다가 일단 네네. 글을 삭제하셨다. 네. 여기까지 근데 두 들어봤습니다. 분이 이렇게 좀 대립한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제 기억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으로 네네. 데려오는 그 과정에서 또 홍준표 의원하고 정진석 의원이 한번 심하게 격하게 또 그때 언쟁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당시에도 홍준표 의원이 이제 정진석 의원의 정치 입문 계기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네. 여기 붙었다 뭐 저기 붙었다 했던 그게 여전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해가지고 정진석 의원도 또 날석에 반응했었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좀 세게 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사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약간 무게감이 좀 희석이 됐어요. 그래서 네, 약간 그러니까요. 가벼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네, 좀 더 가깝게 닫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무지개 반사 써줬으면 좀 더 흥미로워질 수 있었는데. 네, 뭐 네, 나쁘게 젊은 봐- 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예. 네, 저는 아니- 좀 유쾌했습니다. 예. 이 두 분 아니 재밌었어요. 저는 네. 뭐 재밌었고 그런데 이제 안 좋게 말하면 희화하지만 좋게 말하면 친근감 뭐 이 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두 분이 설전은 앞으로도 또 언젠가 이어지겠죠. 한번 네. 싸우신 분들은 계속 싸우시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말로 넘어가 볼게요. 늙으면 신중해져야. 네,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의 말인데요. MC 양원 씨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21일 록밴드 신화위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인 신대철 씨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가수 나훈아 씨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네. 나훈아 씨는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으로 23일부터 이 부산 백스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나훈아 어게인 테스형 이 콘서트를 취소했는데요. 다음 달 열리는 서울 콘서트는 강행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신대철 씨가 후배들은 겨우 몇십 명 오는 작은 공연도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 왈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작년에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라고 했다는데 가왕이시라 한 번쯤 자제하시는 미덕 따위 필요 없으신가요? 라고 약간 비판 쪽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비상시국입니다. 그래도 공연하시겠다면 힘없고 못 나가는 후배들이 뭐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만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었군요.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는 조금 네. 어색한 것 같기는 참 한데 네, 어려운 일이긴 어려운 한데 일이에요. 네. 소크라테스라면 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 모두 해당 안 되고 지금. 네, 이분은 가능하셨을 수 있겠죠. 예. 심지어 영어로 했을 것 같은 느낌. 영어로요? 아니죠. 네. 그리스어. 아, 그리스. 아, 그리스 네. 소크라테스와 예. 네, 작년에 공정해져라. 다들 어렵네요. 어쨌든 그런데 다음 달에 열리는 서울 콘서트를 강행하겠다. 이게 진짜 사람들이 워낙 많이 기다리시는 이제 콘서트기도 하고 하니까 강행 의지 밝힌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워낙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논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연이 사실 진짜 네. 좀 힘들죠. 네. 그 일전에 그 모 방송사에서 이제 그 트로트 네. 탑6 공연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네. 네. 뭐 그 이후에 또 그 공연을 했던 분들 중에서 확진 판정을 받기도 나왔죠. 했었어요. 물론 네네. 이제 그 공연으로 인한 건지 뭐 아직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비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그 공연이 이제 방역 수칙을 어긴 공연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때도 이제 뭐 서울에서 뭐 수도권에서 1,000명 넘게 이제 확진자가 나오던 네네. 그때여가지고 굳이 공연을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모여 있는 공연을 꼭 지금 해야 되나? 지금 뭐 그때 이 상황에 네, 당시 공연 상황을 보면은 뭐 거리두기를 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다 이제 그 신나게 또 이제 그 공연을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죠. 또 모이기 마련이고 또 이제 소리를 지르기 마련인데 노래도 따라 부르게 네, 되고 네.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소상공인 분들은 이제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 넘으면 또 입장이 불가하잖아요. 가게에. 그래서 이제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코로나19 시국 동안 내내 고통받았던 게 또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겹게 지금 장사를 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계신데 그렇죠. 오늘 하루 장사로 내일 하루 생활해야 되는 환경일 맞아요. 수도 있는데 네네. 나훈아 씨는 사실 이 가왕이라 불리시는 분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시기 때문에 사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범을 당장- 좀 보이셨으면 하는데. 네, 이런 콘서트를 안 한다고 해서 뭐 생계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일은 없으실 텐데 지금 이제 가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한 유명한 가수분이 대형 콘서트를 연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신대철 씨가 후배들은 겨우 몇십 명 오는 공연도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이번 달에도 나훈아 씨가 남긴 뭐 말들이 있었는데 좀 논란이 있었습니까? 어떤 거였나요? 네, 뭐 이미 지난 16일하고 18일까지 이 대구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했는데 네. 그때 했던 나훈아 씨의 말 중에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그랬었군요. 네네. 네, 코로나 이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코로나가. 어렵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뭐 이게 공연하기 전에는 언론에서 좀 이 공연에 대한 좀 우려를 드러내는 좀 그런 보도가 많았는데 공연 이후에는 이 발언이 더 주목이 됐어요. 이게 어떤 발언이냐면 네.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바지 발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 바지 발언이 하면은 또 생각나는 사람이 또 나훈아 씨잖아요. 아, 그렇기도 네, 하죠. 과거에 네. 또 2008년에 그 여배우 연문설로 좀 곤욕을 치렀다가 이 바지를 좀 반쯤 내렸다가 이제 올린 장면이 있었는데 네네. 그 얘기를 좀 연상시키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바지를 좀 언급하는 것 같은 좀 그런 뉘앙스 얘기를 하면서 내 바지가 뭐 자기 바지보다 비쌀 건데 뭐 이런 식의 말을 남겨서 네. 그 이후로 좀 보도가 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뭐 이런 경쟁은 굳이 안 하셔도 될 텐데 네. 네, 왜 이러실까요? 네, MC 장원 씨, 네. 내 바지가 지 바지보다 비쌀 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 귀 씻을란다 뭐 이런 겁니까 지금? 네, 뭐 얼마나 비싼 바지를 입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이런 네. 경쟁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누구도 듭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 피해가기도 쉽지 않고요. 네. 직접 겪어본 사람의 말이니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 또 MC 네. 장원 씨.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네 가지 말들,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짚어봤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MC 장원 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